이민부가 지난 13일 연방 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에서 27,300여 명의 인원을 대거 선발했습니다. 이번 선발은 캐나다에서 취업 비자로 일한 지 1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CEC 부문의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15년 1월 익스프레스 엔트리 제도 출범 이후 사상 최초입니다. 선발이 되기 위한 최저 점수가 75점에 불과한 것을 볼 때 이민부는 이번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CEC 지원자 전원을 선발해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민 컨설팅 업체 웨스트캐는 앞서 금년 초부터 CEC 부문의 선발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왔고 합격 점수 또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해왔으나 이번 선발의 규모와 최저 점수는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민부는 2020년에 약 34만 명의 신규 이민자 유입을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절반이 조금 넘는 18만 4천 명밖에 받아들이지 못한 데다 올해 2021년에도 41만 명 이상을 받아들일 계획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민부는 CEC 부문의 지원자처럼 캐나다에 이미 취업 비자로 거주하면서 일하고 있는 경우를 신규 이민자로 받아들이기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라고 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번 캐나다 이민부의 전향적인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여전히 타국에 비해 많이 뒤처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1일 코로나19 백신 통계 사이트 블룸버그 백신 트래커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량은 3.06명으로 현재 세계 38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1회차 백신 접종량은 100명 인구 기준 1.8명, 그리고 2회차 접종량은 0.6명으로 파악됩니다. 캐나다의 전체 백신 접종자 수는 117만 8,098명이며 일일 접종자 수는 23,620명으로 타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옆나라 미국의 접종 횟수는 인구 100명당 14.62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최근까지 접종량 1위를 기록하던 이스라엘을 제치고 가장 높은 접종 인구수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1일까지 총 4,802만 9,341명이 백신을 맞았고 하루에만 160만 명이 백신을 접종하는 등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인 중국은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백신 접종자 수는 같은 날 4,050만 명을 기록했는데 인구 100명당 접종 횟수로 따지면 2.89명이지만 일일 접종자 수는 165만 명으로 미국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 국가의 접종자 수도 캐나다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러한 느린 접종 속도는 공급 제한과 접종 프로그램의 부재, 그리고 화이자 백신에 필요한 콜드체인 저장 장치 기술, 또 백신 제조사로부터의 공급 물량 차질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질리파이트 전 캐나다 총독이 집무실 직원에게의 갑질 논란으로 지난 1월 불명예 퇴진한 이후 캐나다인의 영국 입헌군주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지난해 2월보다 7%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의 결과와 비교해도 올 2월 조사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영국 군주제 폐지를 희망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글로벌 뉴스의 요청을 받아 지난 2월 1일부터 3일까지 1,000명의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파이트 전 총독과 입헌군주제에 대해 물은 결과 절반이 넘는 60%의 응답자가 캐나다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자리를 물러난 후 영국의 군주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퀘벡은 82%로 영국 군주 정치를 끝내는 것에 찬성했으며 전통적으로 영국의 가장 호의적인 성향이었던 온타리오 주민들도 49%가 입헌 군주제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영국 군주제에 대해 반대하는 캐나다인이 늘어난 이유는 파이트 전 총독의 논란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캐나다의 국가원수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지만 캐나다 총독이 여왕의 대리인이자 명목상의 국가원수 역할을 해 캐나다 의회의 모든 법안을 승인하는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는 사실상 명목상일 뿐 캐나다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저스틴 트루도 총리의 추천을 통해 캐나다 총독에 오른 파이트 전 총독이 집무실 직원을 상대로 폭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증언이 나오자 논란 끝에 지난달 결국 사임했습니다. 캐나다 역사상 이와 같은 논란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한 것은 파이트 전 총독이 처음이었는데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매년 약 15만 달러의 연금이 지급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총독이라는 자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불명예 퇴진을 하는 총독에게 왜 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한 해 BC주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C검시소는 11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152명의 BC 주민이 불법 약물로 숨진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한 해 동안 BC에서는 이전 해에 비해 무려 74%가 증가한 총 1,716명의 불법 약물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8년에 나온 종전 최고 기록인 1,549명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며 하루에 4.7명의 BC 주민이 약물로 숨진 꼴입니다. 또한 BC 주민들의 2020년 주요 사망 원인도 자살과 교통사고 또 살인을 모두 합친 수보다도 약물 관련 사망이 많았고 심지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BC 사망자 수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수가 약물로 사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 미국과의 국경이 막히면서 안전한 대체 약물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고 팬데믹 초반에는 약물 중독 치료센터도 운영이 단축되면서 기존의 약물 복용자들은 치명적인 길거리산 약물을 더 자주 접하고 더욱 음침한 곳에서 약물을 복용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불법 약물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BC주 보건당국은 약물 복용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 적은 양의 불법 약물 소지는 비범죄화하자는 의견을 꾸준히 연방정부에 피력했고 약물 관련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밴쿠버시는 시내에서 약물 소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연방보건부와 논의를 진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BC주 정신건강약물중독부의 시일라 말콤슨 장관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BC주가 적은 양의 불법 약물 소지에 대한 비범죄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주 연방보건부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불법 약물 비범죄화를 시행한다면 이 문제를 형사적 문제가 아닌 건강 문제로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